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 정권, 아까 이제 김건희 윤석열 정권이라고 국힘 정권이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집권 플랜 본부를 이제 가동을 해가지고 네. 지금 윤석열 이후, 김건희 윤석열 이후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뭐 탄핵 희망 본부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탄핵과 조기 대선이 불가피한 국면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탄핵 거죠? 얘기는 예. 적어도 저희 당의 지도부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탄핵 희망은 아마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라든가 네. 그분들의 내심에 있는 희망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자꾸 그게 이제 그 단어가 회자되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용산에 대한 압박으로 되었으면 해석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은 냉정하게 어떻게 보냐면 제가 어제 그것도 얘기했는데 아마 그거는 많이 주목들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네. 이승만보다도 양식이 없는 집단이다. 그래서 어. 그 얘기는 다시 하면 온 국민이 아유 이거 끝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본인들이 물러날 생각을 하는 집단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한 5%쯤 돼도 네. 임기를 채우려고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무슨 수를 내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그것이 기본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아유 이게 10%도 안 되면은 그만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정상인이고 네. 근데 정상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 표현에 의하면 외계인적 사고와 행동을 하는 정권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있을 수 있는 현실은 저희는 탄핵이 아니라 내려오는. 그 지지율이 5%대가 돼도 그냥 끝까지 가는 아. 정권일 거라고 보고요. 거기다가 탄핵이 되려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8석 이상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움직일 만한 용기와 이런 것이 될까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그렇게 높이 점수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다. 이미 그렇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아니 그냥 알아서 기소해 줬으면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이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본인들의 행동에 의해서 특검법에 동참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저는 별로 안 하고 있다고 봐요. 현재로서는 예. 그 이유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막 엄청나게 존경하고 그래서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한테 충심이 있어서도 아니고 필리버스터조차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그 다음에 4년 후에 공천을 줄 거라는 생각도 안 하겠죠. 그대로 갈 거라고 보지 않고. 네. 근데 다만 왜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에 안 움직이는가. 그러니까 당연히 탄핵도 쉽지 않은 건데 그분들이 이어진다. 그것은 검찰의 칼춤이 무서운 거죠. 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막판이 되면 원래 권력이 일종의 이제 보통은 너네가 어떻게 하든 우리들 그냥 막 간다. 이게 이제 광인 전략이잖아요.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국가 관계도 그렇고 네. 인간관계. 근데 이제 그 거의 광인 전략 수준을 넘어서 광인 정권 수준이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네, 광인 그렇기 정권 때문에 수준이다. 이미 아마 저 검찰이 소위 친한파라고 하는 의원들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뭐 선거법도 그렇고 등등. 네. 그래서 그걸 뻔히 알기 때문에 거기에 반기를 들어서 어쨌거나 이 정권이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면은 네. 뭐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본인들이 아주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있고, 것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까 제 탄핵 희망 그런 얘기해서 그런데 네. 저희는 상당히 냉정한 불편한 진실은 지지율 바닥의 윤석열 정권이 이탈을 두려워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 주저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해도 192석인데 그것도 사실은 최근에 보면 개혁신당이나 이런 분들이 진짜 야당 편지 아직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여 석 이상이 모자란 건데 그런 이탈이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면은 온 국민이 아주 진저리가 날 정도의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이 3년을 더 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게
냉정한 현실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그래요. 있어요. 그럼 국민들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예. 그건 이제 국민들께서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 정권이 3년 동안 이대로 갈 수 있나? 이걸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지금 보면 사실은 조중동이나 보수들이 다 윤석열, 김건희 물러나길 바라는 거잖아요. 최소한 김건희 문제를 정리하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그러니까 조중동이 칼럼을 계속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중동 말을 안 들어주는 거잖아요. 김건희 아웃을 바랐는데 네. 아웃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괴로운 거죠. 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면은 보수가 괴멸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들 하는 건데 네. 이미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대로 두면 정상적인 어떤 보수 지지층이나 보수 언론조차도 무조건 김건희는 아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웃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맞아요. 고통스러운 현실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것이 이제 온 국민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또 민주당을 계속 이제 근데 쳐다보고 있는 거 이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령 온 국민의 한 90%가 네. 이걸 탄핵을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 말씀을 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전력 투구했을 때 나머지 8석의 표는 우리 손 위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현실이고 그러나 불편한 진실이고 네. 이런 문제를 놓고 국민 여러분께서 고민을 하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저희도 이 최선을 다해가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여쭙고 네. 또 그에 따라서 다시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요. 현실적인 이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번에 보니까 친한계 이 지도부로 분류되는 장동혁 최고위원도 기소가 돼가지고 선거법에 기소됐죠. 그러니까 아마 그게 더라고요. 잡아놓은 거 아니겠어요? 공교롭게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검찰의 힘이 아직까지 국민의힘 여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아니 뭐 아직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냥 계속. 어쨌든 인사권을 쥐고 있는 칼잡이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겪어보니까 사실상 대한민국 검찰의 뭐 대부분은 뭐 괜찮고 나머지는 좀 일부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네. 적어도 전체적으로 용기 있는 검사가 그렇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